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수 파원입니다. 오늘 3대 지수가 장 막판에 크게 밀리면서 결국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지수가 0.89%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1.10%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30% 하락했습니다. 이날 빅스 지수가 25를 넘어서면서 7% 이상 올랐는데요. 이는 지난해 12월 초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이미 소비지와 자재 그리고 기술, 산업 관련주가 모두 1% 이상 크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관련주만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내용주 중에서 구글과 아마존이 오늘 크게 밀렸는데요. 아마존은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애플도 이날 1% 이상 하락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0.06%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모두 빨간색이나 갈색으로 대체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오르면서 전날의 하락분을 상당 부분 반납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장중 틱차트인데요. 나스닥 지수가 이날 보시면 장중에 2%, 2.1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한 1시간을 남겨두고 하락 전환하면서 이제 1% 이상 크게 밀렸습니다. 보통 이제 그 기관들이 장 마감 직전 30분 전에 거래를 많이 하는데요. 그 물량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크게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 12% 이상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조정 영역에 계속 진입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 펠로톤이 일부 상품에 대한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2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실적을 발표한 미국 보험사 트래블러스의 주가는 이날 3% 이상 올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반면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아메리칸 항공의 주가는 이날 3%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유나이트 항공의 주가도 이날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전날에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아무래도 항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오미크론 영향으로 계속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날 개장 초 나온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이제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많다는 건 실업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좀 악화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날 이제 옥스퍼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간 실업 고용 청구자 수가 이제 상승하고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이날 수치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세를 좀 누그러뜨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10년물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연준의 긴축 강도 자체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이 가능성까지도 줄어들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경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금리 전망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해 말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지난해보다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뭐 비슷한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라이언 데트릭시는 올해 같은 경우 투자자들이 훨씬 더그 변동성이 큰 시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제 시기 자체가 중간 그 한 해의 중간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때는 통상적으로 변동성이 더 높아지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투자자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더 격렬한 상승과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라 머피씨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자기가 볼 때는 나를 놀라게 할 만한 것들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재료는 많지 않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시장에서 도망가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다만 이제 위험에서 좀 더 벗어나서 시장의 다른 부분으로 포지션을 좀 바꿔라라는 조언들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나스닥 지수가 조정 영역에 들어서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기술주 중에서도 반도체나 아니면 클라우드 혹은 대형주에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지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지금이 저가 매수를 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러미 그랜섬 씨는 주가가 S&P 500 지수가 45%가량 추가 하락, 지금 현 시점부터 45%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전부터도 계속 버블쇼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분입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 그에 따른 주가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걸 경기 자체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락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왔었는데요. 이분은 S&P 500 지수가 2,5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전날 마감가 대비 45%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이 주택이나 주식 그리고 채권, 원자재까지 모두 버블쇼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보시면 버블이 이러한 다양한 여러 자산의 버블이 터지면 결국 S&P 500 지수가 45%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블룸버그에서 엘 에리언 씨가 나와서 그 연준이 1월에 좀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공격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빌 에크먼 씨였죠. 그분이 이제 3월에 연준이 50bp 금리를 인상을 해서 시장에 충격과 공포를 줘서 인플레이션을 확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비슷한 맥락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연준이 훨씬 더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좀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주요 그 이코노미스트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최근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마켓워치가 홈페이지에 곰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이제 시장이 거의 뭐 베어마켓으로 갈 분위기처럼 기사를 쓰고 뭐 그러긴 했는데요. 어쨌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지금 아직은 시장에 진입할 때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라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넷플릭스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1분기 그 신규 구독자, 유료 구독자 수 전망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주가가 지금 20%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주당 순이익 자체가 1.33달러로 시장이 예상한 82센트로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77억 1천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에 거의 부합을 했고요. 그리고 4분기 신규 유료 구독자 수가 828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시장이 예상한 819만 명 증가를 웃돌아서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이미 3분기에 실적이 부진했었고 그리고 4분기에는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에 부합하고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신규 구독자 증가가 순 25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여기 보시면 신규 구독자가 지난 3분기에 440만 명 증가했고 그리고 4분기에 2배가 늘어난 830만 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이 3분기에 거의 반토막인 200만 명대로 줄어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250만 명으로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라 봤는데 이거 자체가 시장이 예상한 580만 명 증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제 시장이 이거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요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3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5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5만 5천 명 증가한 28만 6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22만 5천 명을 웃돌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에 올해 성장 전망이 낮아지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펀더멘털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12월 기존 주택 판매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주택 재고에 넉 달 만에 감소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12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4.6% 줄어든 연율 618만 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판매가 감소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넉 달 만에 처음입니다. 12월 말 기준 판매할 수 있는 주택 재고는 91만 채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주택 재고가 급감하면서 기존 주택 판매도 둔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4분기 조정 순손실은 9억 2,100만 달러, 주당 1.32달러 손실로 집계됐습니다.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1.46달러 순손실보다 손실 규모가 작았습니다. 총 매출은 94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93억 4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4분기 총 매출은 2019년 수준보다 17% 줄어든 수준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올해 1분기 매출은 2019년 1분기보다 20%에서 22%가량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보험회사 트래블러스가 예상치를 모두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트래블러스의 4분기 순이익은 13억 3천만 달러로 주당 5.37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의 13억 1천만 달러를 소폭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별 항목을 제외한 조정 주당 순이익은 5.20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1달러에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3.86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총 영업수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 늘어난 90억 1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86억 6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홈트레이딩 운동기구 회사인 펠로톤의 주가가 일시적인 제품 생산 중단 계획에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CN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내부적으로 2월에서 3월까지 2달간 실내 운동용 자전거 생산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 6주간 러닝머신도 생산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펠로톤은 이미 지난해 리콜 이후 러닝머신 생산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회사의 이 같은 결정은 피트니스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HSBC가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반면 유로존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앞으로 몇 주간 실질금리가 올라 주식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HSBC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줄곧 미국 주식에 대해 매수 추천을 유지해온 곳입니다. HSBC는 그러나 올 상반기에 글로벌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재정 부양책이 줄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공급망 차질 그리고 연준의 부양책 제거 등으로 미국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상원법사위원회가 공용 기술 기업들의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반독점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으로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하원 법사위에서도 지난해 6월에 유사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으나 캘리포니아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파벳의 구글 검색 엔진, 애플의 앱스토어, 메타 플랫폼의 페이스북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사용자 및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배적인 플랫폼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업체들과 차별하는 것, 즉 자사상품 선호 정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자사상품이 다른 경쟁사 상품 대비 검색 순위나 배치에서 더 좋은 위치에 놓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은 이만함 특파원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시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